안녕하세요. 류용수 공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사히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후에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개인회생에서 개시결정을 받으면 구부능선은 넘었다라고 합니다. 즉 개시결정 받으면 이 개시결정 받은 대로 거의 인가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무자분들은 오매불망 기다리는 게 바로 개시결정입니다. 물론 의뢰를 받은 저희 법무사들도 개인회생에서 가장 기다리는 결정이 개시결정이고, 개시결정이 나오면 보통 의뢰인들에게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개시결정을 받으면 개인회생 절차의 대부분의 절차를 거치는데요. 그런데 완전히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개시결정을 받고 나서도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변제 계획안대로 변제금을 잘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개인회생 신청시를 기준으로 3개월 뒤에부터 변제금을 납부한다라고 변제 계획안을 작성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3월 3일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6월 3일부터 변제금을 납부하겠습니다라고 변제계획을 작성을 해요. 6월 3일부터 100만원씩 납부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개시결정이 9월 5일에 났다라고 하면 9월달부터 변제금을 100만원씩 내는 게 아니라 처음에 약속한 날짜 있죠? 6월 3일, 7월 3일, 8월 3일, 9월 3일, 즉 4개월치를 이 9월 5일 되기 전에 다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납부를 안 하면요, 개인회생 폐지가 될 수도 있고요, 인가결정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다른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처음 약속한 요 날짜부터 돈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통장에 돈을 모아두라고 했습니다. 쓰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해야 될 점이 개시결정 난 뒤에 법원에 딱 한번 가야죠. 바로 채권자 집행기일입니다. 이 채권자 집행기일은 법무사나 변호사가 대신 못 갑니다.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셔야 됩니다. 만약 본인이 사고가 나서 출석을 못한다 그러면 연기 한 번 해줍니다. 근데 그날 또 못 간다, 두 번 연속 출석 안 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채권자 집행 기일에는 부담 없이 신분증만 들고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개시결정문에 채권자 목록을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 검토를 하셔야 돼요? 내 채권이 혹시 누락됐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 채권을 추가할 수 있는 기간은 바로 인가결정일까지예요. 이 전까지만 개인회생 채권자를 혹은 개인회생 채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후에는요, 이때 발견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가결정 전까지는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시결정 날 때 개시결정문을 받으시면 채권자를 반드시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뢰를 하셨으면 담당 법무사님하고 꼼꼼히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어느 채권이 빠졌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뢰하신 법무사님에게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셔서 채권자 목록에서 그 채권을 추가하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개시결정문을 받으시면 반드시 채권자 목록을 꼼꼼히 살펴보셔라. 혹시 누락된 채권이 있는지, 누락된 채권이 있다면 추가를 하셔라. 인가결정 후에 발견하면 소용없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빠진 채권의 금액이
뭐 한 10만 원이다 이러면 이건 뭐 상관없어. 이건 뭐 따로 갚으시면 되는데 문제는 몇백만 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돈 따로 갚기가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처음 다시 진행하는 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구분응선이라고 할 수 있는 개시결정 받은 후에도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 3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